기록 누르고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크톡 주제 S3와 람다를 이용한 이미지 서버 구현을 맡게 된 우한의자의 이석호입니다. 우선 목차는 그 AWS의 EC2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S3를 이용해서 이미지 서버를 구현하는 법, 그리고 S3와 람다를 이용해서 이미지 서버 구현하는 법, 그리고 CDN과 람다 엣지, 그리고 S3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서버를 구현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EC2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필요 없고 그냥 가상 컴퓨터 한 대를 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API를 요청받는 서버고요. 제가 뭐 하는 거를 대충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게 가상 컴퓨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어떤 폴더에 넣고 그거를 빼쓰고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 이미지 리사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미지 압축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도 이 EC2 노드 서버에서 그냥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EC2 서버에 서버 부하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WS에서 그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정렬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도 솔트 메서드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른 것들을 써가지고 이미지 서버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3가 뭐냐면은, S3란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로 용량에 관계없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웹에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S3라는 거에 버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킷이 하나의 최상위 디렉터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최상위 디렉토리에 폴더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이 들어오는데, 이 파일들이 각각 뭐 정적인 파일들,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이미지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파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불러오고 그런 기능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 S3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는 여기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저희가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이 동적 웹페이지와 정적 웹페이지가 섞여 있을 때, 동적 웹페이지만 EC2에서 서비스하고 정적 웹페이지에는 S3를 이용하면 성능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S3를 사용해서 이미지 서버를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S3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저장을 할 때는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S3로 접근을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면은 이게 간단하게 실행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미지 리사이징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중간 사이즈가 저희 지금 동그라미 프로젝트에 있는 이 무한의 자의 로고를 가져온 거고, 왼쪽은 크게 확대시킨 거, 오른쪽은 이제 축소를 시킨 건데, 이거는 저희가 보여지는 크기만 확대하고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리사이징이란 게 크기에 맞춰서 이 파일의 그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는 크기 있잖아요, 용량. 그것까지도 이제 다르게끔 변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이미지가 조금 깨지는 이런 단점이 있고, 축소를 했을 때는 어 이게 쓸데없이 화질이 좋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용량을 작게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보여질 때 더 빠르게끔 보여지고, 저희 저장 용량도 확보를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리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S3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람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람다는 함수 단위의 코드를 저장해서 필요시에만 함수를 실행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이미지 압축 리사이징 하는 예제 코드인데 뭐 200, 200, 400, 400, 600, 600인 이미지로 새로 생성을 한다 뭐 이런 코드예요. 그 생성해서 S3에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인데 이 코드 자체를 람다 서비스에 올려놓고 제가 필요시에만 함수를 실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이걸 람다에 올려놓고 S3 트리거로 설정을 해주면 S3에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이 람다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해주면 S3에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람다가 이미지를 새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새로 만들어서 그것 또한 S3에 저장을 해주게 돼요. 이거를 순서도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돼서 그걸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S3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S3와 람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람다에서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또 새로 생성을 하게 돼서 S3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크기의 이미지를 S3에서 불러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폴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맨 처음에 이 빈 폴더 구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나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200인 사이즈, 400 사이즈, 600 사이즈에 대한 폴더를 서로 만들었을 때 이거 저장을 S3에 하게 되면은 람다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각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들을 새로 만들게 돼서 다시 S3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이미지 서버를 구현하는 게 지금까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이 람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해서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중에 다른 사용자가 그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요청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꼬여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예제에서는 3개의 새로운 이미지를 파일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원본 이미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보이는데 원본 이미지가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게 그 배수만큼 늘어나서 필요 없이 디스크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CDN과 람다 엣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서버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선 CDN과 람다 엣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람다 엣지는 아까 전에 람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은데 이 AWS에서는 CDN 중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만 사용되는 람다가 람다 엣지라고 그냥 불리는 것 같아요. 잘 찾아봤는데 그렇게 불리는 것 같고 CDN은 뭐냐면 뭐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건 뭐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서버, 웹 콘텐츠를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전송함으로써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파일 복사본을 임시로 저장하는 프로세스인 캐싱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사용자한테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캐싱 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두고 거기에 뭐 정적인 파일을 저장해서 거기서 그냥 꺼내다 쓰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것들을 이용한 이미지 서버 구현하는 방식이 온 디맨드 이미지 리사이징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는 이 왼쪽에서 업로드를 할 때 그냥 S3에 저희가 원하는 공간에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그 원하는 사이즈가 현재 없는 상태면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그 CDN에서 S3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람다 엣지가 동작을 해서 그 캐싱 그 이미지 리사이징된 이미지의 그걸 캐싱을 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넘겨주게 돼서 그거를 다시 사용자에게 주는 방식이고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그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을 했을 때 바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먼저 URL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그 HTML 태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co.kr 여기까지는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엔드포인트 URL인데, 뭐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걸로 뭐 로컬호스트 8080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게 myimage.png, 이거는 S3에 저장된 이미지의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이미지의 파일 네임, 뭐 경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물음표 뒤에 오는 게 쿼리 스트링인데, 여기에서 이제 Q, W, H 이 세 개를 주게 되는데, 해당 이미지 요청 시에 리사이징 처리할 옵션을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Q는 퀄리티를 의미하고요. W는 이제 너비를 의미하죠. 그 H는 높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쿼리 스트링 순서가 변경되면은 이미지가 캐싱돼 있어도 클라우드 프론트가 다른 이미지 요청으로 인식을 해서 다시 이미지 리사이징을 하게 돼가지고 또 S3에 접근해서 람다 함수 실행하고 다시 클라우드 프론트로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이 QWH 이 순서는 저희끼리 정해서 지금 이 QWH 순으로 안 해도 되는데, 저희끼리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정하고 나면은 그 세 가지의 순서를 꼭 지켜서 개발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이미지가 캐싱이 되어 있지 않을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 이미지를 이 퀄리티에 뭐 이 크기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이런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 S3에 접근해서 원본 데이터를 찾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찾아서 이 람다 함수가 동작을 하고 이 90, 150, 150이라는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 캐시 데이터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넘겨주고 그거를 다시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은 이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요청을 했을 때는 똑같은 캐시 데이터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다는 가정하면은 이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냥 여기서 바로 뽑아서 사용자에게 주게 돼서 이미지를 좀 더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 웹페이지 랜딩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전에 전통적인 S3와 람다만 이용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CDN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좀 더 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